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이 베트남 국제결혼에 미치는 영향,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구독자님이 한 분 연락이 오셨는데 업체 통해서 결혼하시고 결혼을 진행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예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퉈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00만원 정도 돌려받고 그냥 파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공식적으로 누굴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시켜 달라면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할 때 자기가 파혼한 이력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동의하는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건 뭐지? 싶던데요. 아니 뭐 파혼을 한 게 자랑도 아니고 훈장도 아닌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냥 전에 베트남 여자 만났다, 전에 베트남 여자 만났다가 헤어진 적 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되고, 왜? 전에 결혼을 진행했다가 파혼한 적이 있다고 하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까요? 그리고 파혼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잘못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진행하다가 파혼을 했어요. 그냥 단지 페이스북에서 그 신부가 거짓말하는 걸 들켰다 해서 그걸로 파혼을 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랬다 칩시다. 근데 이거 남자든 여자들 늘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없다, 아니면 만난 적은 있지만 뭐 심각한 관계는 없었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애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 그거 꼭 좋을까요? 저는 꼭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페이스북이 그 신부를 필터링 한다는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문화가 달라서 서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여자친구한테 페이스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하러 물어봅니까? 어차피 반 이상은 페이크인데.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사진 페이스북에 있어도 안 지워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거를 보고 그 여자가 나를 속였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봐요. 쓸데없는 질투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부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허세충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보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하는 애들 허세충들 많잖아요. 그리고 된장녀, 김치녀 뭐 이런 애들 남한테 보여주기 좋아하는 애들, 실상 뭐 현실 생활은 내용이 없는데 그런 여자들 많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막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애들은 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런 거를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보면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알려면 잘로를 보셔야 돼요. 잘로. 페이스북보다 잘로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느 정도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공이 된, 아니면 허세가 가미된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베트남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떠도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 많냐면 자기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 보고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여성은 페이스북에 그 의미를 많이 안 두는 여성도 있고 어떤 여성은 페이스북에 의미를 많이 두는 여성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참조는 가능은 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아내가 믿음직스럽고 괜찮으면 페이스북 이런 거 검열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이 오거나 그러면 신부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물어봐라. 근데 신부한테는 못 물어보고 괜히 저희한테 물어봐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신랑들 보면 가끔 보면 자기는 신부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근데 저희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 정상이냐 아니냐, 왜 업체가 이런 것도 확인 안 해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직접 확인해라,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하지. 아니 업체가 소개하면서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논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업체들요 완벽하게 신부 필터링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하시는 게 맞지만, 또 소개가 개인 소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개한 사람의 의도나 비중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페이스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게 맞다, 이 논리는 정말 우미한 생각입니다. 상당수의 남성들이 인터넷에 노출된, 유튜브에 노출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깨끗하면 이 여성이 괜찮은 여성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페이스북이 성향이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논리,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요 직접 만나서 겪어본 게 우선이 돼야지, 그런 과거의 이력은 분명히 참고사항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게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더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이 한 분 연락이 오셨는데 결혼할 배우자로 소개받은 지 한 5, 6개월 됐대요. 근데 신부가 페이스북 계정을 안 알려준대요. 그리고 새로운 계정은 알려주고 예전 계정은 그 안에 내용 없다, 그렇게 하고 안 보여준대요. 이게 아셔야 할 게, 어떤 여성들한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의 수단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라고 소개는 받았지만 뭐 한 번 만나고 별 내용이 없대요. 이제 결혼을 진행하는 중이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업체를 하다 보면 신부들이 전통결혼 끝날 때까지 신랑 사진 안 올리고 아예 신랑에 대한 정보를 안 올리는 여성도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여성들이 신중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 여성이 결혼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매도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지금 그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예비 배우자로 소개를 받았지만 진도가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트남 여자들이 갖는 생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트남 여자들도 국제결혼을 진행을 할 때 헤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결혼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설레발을 안 치는 그런 여성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신중하고 자기 결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페이스북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도 보통 보면 베트남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외국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거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친한 친구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익어서 밥이 될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올리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요거를 절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보수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신랑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국제결혼은 신부 입국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확실히 결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당에 페이스북에 나와 약혼한 내용, 결혼한 얘기 이런 거 안 올린다고 그걸 가지고 타박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보면 신랑 신부가 카카오톡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로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제일 늦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제결혼이 정말 서로 좋아서 하는 커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70%는 남자 조건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파혼하셨다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있으면 그게 조금만 그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 해줬어도 파혼까지 안 갈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혼자 오해하고 파혼이 됐을 때 그 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상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의 역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 문화가요, 우리가 베트남 여자가 다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 환장하는 줄 아는데 요즘 그 분위기 아니고요. 아직도 베트남의 절대 다수는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베트남도요, 지금 여자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베트남 남성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좋게 보질 않아요. 앞에서는 웃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아시고 쓸데없는 그 잘못된 그 정보들로 좋은 기회 날리지 마시고, 또 페이스북에 너무 감정 소모를 하셔서 그냥 자기 와이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좀 어느 정도 믿어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베트남 여자 예쁘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예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케이스 보면 베트남 여자가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내 될 여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데 아내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고 시큰둥한 케이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맨날 돈 얘기하고 참 피곤하죠. 그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결혼 생활이 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맨날 돈 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돈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하자가 있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턴을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신부의 퀄리티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그냥 반만 믿고 참고만 하셔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파혼에 영향을 줄 만큼 절대적인 기준점이 돼버리면 그럼 결혼할 여자 일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면 그 젊은 여자의 감성도 좀 맞춰주고 그 여자의 눈높이에서 좀 바라봐주는 기준도 필요한데, 그 여자의 눈높이에서 보는 관점으로 신랑을 바라보다 보면 대부분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 몇 장을 너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게 베트남 여자친구 또는 아내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좀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소중한 결혼을 날리지 마시고, 또 그만큼 아내하고 충분한 대화가 된다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제결혼에서는 성생활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솔직한 여자, 그리고 나에게 적극적인 여자, 그리고 내가 이쁜 여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한쪽 눈은 감고 한쪽 귀도 닫고 그렇게 가는 지혜도 필요한 게 국제결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